네. 어떤 사람은 깜깜한 데서 책상만 딱 밝혀놓고 하면 공부가 잘 돼. 이러면 이제 어두운 데서 공부가 잘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정말 화내야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요. 예. 이 사람은 화냈을 때 공부가 잘 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공부의 최적의 환경인 거고요. 되게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이라는 게 이제 집중을 잘 유지해주는 환경이 되죠. 그러니까 조용하고 어두워서 이제 책상만 이렇게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일반적으로는 그 공부하기에 좋은 그런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네.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그 창틀 다 막아놨잖아요. 근데 그 옆에 무슨 담쟁이 그림 같은 걸로 이렇게 창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건 왜 해놓은 거예요? 초록색. 그거 그냥 엄마가 이쁘라고 해놓은 거 같아요. 아, 나는 왜 초록색이 눈의 네, 피로를 눈의 풀어준다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초록색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판 깔아놓는 거 초록색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군요. 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아마 그런 의미가 있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자, 이번에는요, 공부 비법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본을 잘 잡아놓지 못하면 따라잡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수포자라는 진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은데 사실 우리 대호군도 이 수학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학을 따라잡기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호군도 해냈다면 수학을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아이들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호군의 수학 공략법 저희가 화면으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응용력과 이해력이 필요한 수학은 대호군에게 항상 어려운 과목이었다. 수학의 기초를 잡기 위해 다시 교과서를 꺼내든 대호군. 개념을 알아야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고 드디어 수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호군에게는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다.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바로 해답지를 꺼내드는 습관이었다. 풀이 과정을 이해하기보다 답찾기가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수학 공부할 때는 모르는 게 나오면 답지를 바로 찾아보곤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답지에 의존해서 푸는 습관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깊이 사고할 수 없었고 어려운 문제 나올 때마다 종종 틀려서 답지를 일부러 학교에 안 가져가고 없애버렸어요. 수학 공부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대호군. 수학 문제를 풀 때 몇 가지 규칙을 스스로 만들었다. 대호군이 생각한 규칙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해답지를 보지 않고 풀이법을 고민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적당한 풀이법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 개념서를 꺼내 문제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공부한 후 문제를 다시 풀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호군은 내신 성적뿐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까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처음에 성적이 올랐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원래 저는 상위권 대학이 목표도 아니었고 정말 최상위 성적이 목표도 아니었는데 그 정도까지 성적이 오르는 제 모습을 보니까 뭘 해도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자신감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성적이 올린 후에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두 배, 세 배로 기분이 더 좋았어요. 네, 누구나 정말 이 성취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나 기뻤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학하면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따라갈 수 없는 과목이라고 늘 항상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호군이 직접 실천을 해봤잖아요. 어떻든가요? 해보니까 수학도 조금만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과목이던가요? 조금 말고 좀 많이 노력을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과목인데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을 처음 봤는데 이제 수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1차 함수나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저희 반 1등한테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걸 물어볼 정도로 수학에 대한 전혀 기본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제가 제 공부 시간에 한 80%, 10시간을 공부하면 8시간을 진짜 수학만 공부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이제 기본기가 잡히니까 이제 슬슬 어려운 문제들도 한두 문제 풀리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성적이 오르게 됐어요. 이게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을 자기 공부의 80%를 수학 하나에 한다는 거는
이 사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니죠. 이왕 수학 얘기 나왔으니까 수학의 정석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신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핵심이 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식이죠. 근데 그 공식만 외우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식만 보고 유도 과정을 안 보고 쓰는 연습을 이걸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도 한 연속으로 5번 정도. 왜냐하면 그냥 공식만 대입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쉬운 문제들이고요. 응용 문제 같은 거 풀 수 있으려면 유도 과정을 거의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 유도 해보라 그러면 대부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이 유도 과정 반복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본 문제를 충분히 풀고 응용 문제에 서서히 도전하라 이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학생들 개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예제 좀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풀고 이제 바로 응용 문제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안 풀려요. 저도 사실 잘 못 풉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정도 기본 문제 좀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에 도전해야지만 좀 이제 풀리거든요. 이게 나 개념 이해하고 수업도 듣고 기본 문제도 풀었는데 응용 문제 안 풀린다. 그러면서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 수포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고 이제